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원에 대해 한 달간 선수촌 퇴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남녀 선수들이 함께 훈련을 하던 중 한 남자 선수가 다른 남자 선수의 바지를 내려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.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두 선수 모두 메달리스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어떤 예. 사건인지 간략히 알려주시죠. 지난 17일 이었거든요. 진천 선수촌에 이제 쇼트트랙 대표팀이 입촌을 해서 산악 훈련을 했는데 훈련 도중에 남성인 한 선수가 여성 선수들이 보는 가운데 후배 남성 선수의 바지를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후배 선수가 수치심을 느껴서 대표팀 감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.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.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이 진천 선수촌이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쇼트트랙 대표팀에게 한 달간 선수촌 퇴촌 징계를 내렸습니다. 예. 그런데 지난해 이 스포츠 미투도 쇼트트랙에서 시작이 됐고요. 그 이후로도 쇼트트랙 남자 선수가 이 여자 선수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퇴촌당하는 징계를 받았거든요. 예. 이 유독 쇼트트랙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한 달간 퇴촌이라는 징계가 결정이 된 건데 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?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돼서 이제 선수 개개인이 퇴촌된 일은 있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 한 종목의 대표팀 전체가 퇴촌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고요. 때문에 이 선수촌 역사상 최초로 대표팀 전체가 퇴촌됐다는 것은 선수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들 숙소로 몰래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지금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사상 초유의 팀 퇴촌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온 거겠죠? 예. 예, 이 퇴촌 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히 선수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일체의 지원들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들이 어떤 특혜를 잃게 되는 겁니까? 이 선수촌에서 오는 이제 징계를 결정할 때 이제 예. 퇴촌을 결정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 훈련비 지원 중지를 함께 결정했거든요. 예. 때문에 이제 쇼트트랙 대표팀에게는 한 달 동안의 훈련비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. 예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 태릉 선수촌에 있었을 때 이 태릉 선수촌은 이 수용 규모가 작아서 이 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하는 종목 대표팀이 많이 있었거든요. 이렇게 돼서 불가피한 촌외 훈련일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숙식 비용에다가 수당, 훈련비까지 지원은 했는데 이번에 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퇴촌된 것은 징계성이기 때문에 퇴촌은 물론이고 훈련비 지원을 중지하는 징계를 함께 결정을 한 거죠. 보다 강한 징계 수위인 것 같은데요. 이 공교롭게도 쇼트트랙이라고 하면 효자 종목으로 많이 불리면서 국민들 많이 자랑스러워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잇따라 여러 차례 터지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기강회의 문제가 터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? 뭐 오늘 조사해 보니까 이 바지를 벗기는 이런 그 성희롱 장난 이외에도 또 무단 외박도 있었다라고 하고요. 이런 거 보면은 쇼트트랙이 이 기강 회의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. 예. 그런데 왜 이 쇼트트랙에서 자꾸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저도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추정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. 뭐냐면은 종목별로 특성이 다르고 나름의 이 선수촌 분위기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쇼트트랙도 쇼트트랙만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. 예. 이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또 쇼트트랙은 워낙 이 세계 정상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에 승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이 반대 사례를 들면은 양궁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정상을 지켜온 종목이고요. 예. 쇼트트랙 못지않게 이 세계 정상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압박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양궁 같은 경우에는 협회 운영이나 이 대표팀 선발 또 선수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전혀
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. 이런 걸 보면은 양궁과 쇼트트랙의 협회 운영, 지도자 선발, 대표팀 관리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. 이런 것 좀 말씀드릴 수는 있죠. 예, 성인지 감수성이나 압박감에 따른 어떤 선수들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볼 때는 협회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예.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좀 손봐야 된다고 보십니까?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제도를 고치고 뭐 규정을 고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이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뭐 대비책은 충분히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. 이외에 저는 이제 선수들의 의식의 문제를 좀 들고 싶은데 이 선수들의 이 사회성, 인격적인 성숙과도 관련된 문제이거든요. 예, 지금이 체육계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. 이 체육개혁과 관련돼서 이 스포츠 혁신위원회 안이 나오고 체육계에서 반발하고 있고요. 근데 이런 시기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선수들이 체육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가 체육계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체육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, 이 높은 수준의 도덕이나 윤리를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최소한,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로서 자신들이 지녀야 되는 이 태도,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체육계 스스로 선수들에게 교육과 관리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겠죠. 예. 선수들 더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